안녕하십니까.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버냉키 쇼크 이틀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우리 통화 가치 그리고 채권 가격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약세를 띠는 그런 날입니다. 이미 예고편이 어느 정도 간밤에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기 너무 어려우시죠?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얼마나 낼까?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대하는 분들이 아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거 손실 나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주식 투자. 이것이 주식 투자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정말 주식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됐는데 아마 신저가는 기본일 거고요. 전저점을 안 깬다면 정말로 종목이 강한 종목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잠깐 분위기부터 보고 글로벌 증시 마감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래소 쪽의 등락인데 전체적인 등락을 한번 보면요. 거래소 쪽에는 7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860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한 9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몇 개인가 한번 보면요. 52주 신저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로만 175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말입니다. 네, 이러니까 신저가만 치지 않으면 내 종목에 그래도 평균은 하는 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심리 좀 완화될 기미가 어딜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평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너무 그렇게 축 처져 계시지 말라는 응원의 차원에서 한번 현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유럽입니다. 자, 버냉키 연준 의장 입이 열리기 전에 굉장히 좀 미미했던 그런 반응을 보였던 유럽 증시가요. 한꺼번에 이 모든 악재를 반영했습니다. 이 모든 악재라 함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도 포함됩니다. 보셨다시피 3% 이상씩 빠지면서 11개월 날 약 한 1년 가까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하락폭을 간밤에 보여주기도 했었죠. 뉴욕은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마디 지수가 다 깨졌습니다. 다우 15,000, S&P 500, 1,600선 모두 붕괴됐습니다. 다우의 하락폭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외국 쪽 헤드라인은요. 퍼센트를 다 뒤로 한 채 350포인트가 빠졌다. 이거로 모든 헤드라인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 전일에 200포인트 또 간밤에 350포인트. 이틀 만에 550포인트가 지금 빠져있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물론 고용 쪽의 지표는 안 좋고 제조업 쪽에 좀 개선된 것도 있고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일정한 방향성이 없었고요. 지금 그 어떤 지표가 나온다 한들 출구 전략 우려 앞에 힘을 쓸 지표는 아마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지표 결과 많았지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9개월 내 최저로 부진했지만 유로존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선진 시장은 되는데 이머징 시장, 특별히 중국 경기는 계속해서 꺼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뉴욕 증시가 지금 마디 지수를 모두 붕괴시켰는데 한 번 더 버냉키 쇼크를 받은 뉴욕 증시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분위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금 지수가 될 텐데요. 14,758선에 끝났죠. 어제 벌써 여기 이제 조금 횡보하면서 FMC 관망세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이미 200포인트를 내주면서 그래도 15,000은 지켰었는데 전일 종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간밤에 350포인트 내준 것이 이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60일 이동평균선인 이 녹색선을 다시 한번 올 들어서 처음으로 건드리면서 거래를 어느 정도 동반하며 깼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주식시장만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 시장도 또다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요. 상품 시장까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채권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일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2%대 초반, 2.1% 정도에서 횡보를 했었었는데요.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버냉키 쇼크 때문에 이렇게 2.3% 이상까지 한번 올랐었는데 주식시장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채권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절매가 계속 나오면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은 2.42%, 종가상 안착할 정도로 국채 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상품 시장도 다 우수수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거의 폭락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유가는 좀 잘 버틴 정도였죠. 유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유가는 95불 정도, 한 3%가량 떨어졌고 역시 100불 안착 못하고 바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폭의 폭락은 금값에서 나왔습니다. 자, 온스당 1,300불이 깨졌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상 바닥이었는데 1,350불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1,286불까지 내려왔습니다. 6%가량 급락인데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요. 2009년
정도로 내려가네요. 2009년 한 7월달, 8월 한 가을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언젠가 금값은 2,000불까지 가는 듯 했었지만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자, 은값도요, 간밤에 만만치 않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은값도 역시 8%대 이렇게 급락을 했네요. 구리값도 3%가량 아마 하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구리 뉴욕에서 한 2.5% 하락해서 다시 바닥권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이 모든 것이 저금리를 타고 글로벌 증시로 다 이동했던 혹은 다른 자산으로 다 이동했었던 그런 자산들이 안전자산 최고봉인 달러화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달러 인덱스도 좀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버냉키 출구 전략 언급 이후에 급등하면서 달러 이거 사느라고 사람들이 다 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82, 거의 83까지도 충분히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엔 일본 상황 그리고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상황 우리보다는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1.28% 정도 하락하면서 13,000은 붕괴됐지만 낙폭이요 2% 넘어가다가 지금은 조금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12,850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엔달러 가치로만 보면은 일본 시장에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엔달러 환율 차트가 되겠는데요. 달러가 초강세를 띄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또 강세를 띄었죠. 요 며칠에 엔달러는 좀 더 위쪽으로 고개를 들면서 93엔대에서 더 안 빠지고요. 92엔대, 90엔대 이렇게 안 내려가고 97엔대까지 회복을 한 것이 일본 주식시장의 상대적 견조함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하고 사실상 별로 뉴스가 안 됐던 중국장인데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요.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내용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HSBC 제조 PMI 좋지 않았죠. 거의 한 9개월 내 부진했었는데요. 지금 0.78% 추가 하락하면서 2,100선은 완전히 깨졌고요. 2,000 오늘 50선대까지 보여줬었는데 이거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겁니다. 2,067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것에 이렇게 되면요.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중국의 경기 둔화 전망, 중국 제조업 지표 정말 안 좋네 라면서 다 중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한번 했었죠. 어제 큰 급락, 이것이 이제 횡보 이후에 한 번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요. 오늘 또 한 번 역시 개파락하면서 1% 이상 개파락을 동반하면서 약간 양봉 내고 있지만 역시 이렇게 되면 2,100 한 번 넘어서고 그 다음에 2,200 가면 또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넘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크게 갭이 한 번, 두 번 정도 발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는요, 지금 신용 경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 간에 자금 빌려주고 할 때 그 이자 붙이는 콜 금리가 지금 10%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신용 경색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이 되실 건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중국장을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선회밖에 없다는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코스피 시장 한번 분위기 보이겠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1,806포인트까지 가면서 1,800선 위협했었는데 현재는 1,822선, 그래도 20선까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왜냐? 오늘 장중한 때 40포인트 이상 빠졌었거든요. 장중 흐름 정리해보니까요. 오늘 사실 시가가 거의 저가였습니다. 개파락하면서 2% 넘게 뚝 떨어진 것이 거의 1,800선 초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물론 많이 빠진 걸 보고 마음의 준비는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코스피를 봤었죠. 근데 낙폭이 어느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시작하고 나서 제일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820선 정도, 1%대 낙폭, 28포인트 정도 하락이니까 40포인트 이상, 44, 5포인트 이렇게 벌어졌을 때보다는 낙폭을 지금 한 10여 포인트 이상 줄여놓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수급 볼까요? 오늘 수급 좀 재미있는데요. 외국인은 일단 팝니다. 어제도 한 5천억 가까이 던졌었죠. 어제 선물과 같이 동반 매도했었던 외국인이 오늘도 3천억 정도 매도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3천억 매도하면 많이 파는 거죠.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오늘 좀 방어다운 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그중에서 어떤 기관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정리하는 날인데 뭐가 재밌냐면요. 오늘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갑니다. 1,600계약 정도 선물 순매수. 이것은요. 제가 주식 선물 파생하는 우리 김도영 샘플러스 멘토님한테 여쭤보니까요. 파생 쪽에서는 이미 하방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 지지력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꼭 투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자, 분봉사항을 한번 보면요. 오늘
장중에 이런 저점을 만든 이후에 사실 오전장에서 234.5 이 정도 저점 혹은 약간 더 아래 언더슈팅 할지라도 그것만 안 깨면 이제 위쪽으로 가는 분위기를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일단 그런 힘들이 선물 시장에서 먼저 진행된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쪽 순매수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셨으면 하고요. 자, 기관은 오늘 매매가 조금 괜찮게 들어왔죠. 역시 투신권 정도에서 1,800 라인대 되니까 또 역시 2,000에서는 파는 투신이지만 1,800에서는 슬쩍 매수를 좀 강력하게 들여다보내는 투신권입니다. 연기금도 400억 가까이 사면서 힘을 보태는 중이네요. 네,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사실 문제가 많았죠. 전일에도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도 반등을 못하면서 2% 넘게 빠지기도 했다가 상승 전환도 했다가 쌍끌이 매수였는데도 어제 종가상은 플러스를 못 냈던 코스닥입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오늘도 역시 변동성 여전합니다. 지금 현대지수는 516포인트 정도인데요. 10포인트가량 빠져서 1.78% 빠지니까 1.4% 정도 빠지는 코스피보다도 사실상 지금 하락폭은 아직까지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507포인트까지 빠지면서 500선을 위협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510, 요 일자가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요 포인트가 507, 8포인트 정도 되고요. 시가는 510선 정도였는데 코스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시가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급격하게 빠졌다가 요 어떤 장중에 한번 하이라이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껏해야 한 시가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 정도에 지금 코스닥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시가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양봉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시가는 괜찮았는데 한번 눌렀다가 가는 중이어서 시가보다 약간 정도 혹은 시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금 수급 상황 살펴보죠. 어제 쌍끌이 매수가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왔었지만 물론 반등을 못했었죠. 현재 상황은요. 외국인이 48억, 기관도 20억.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파란 불이긴 한데 한번 오후장 기대해 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강하진 않은 듯합니다. 개인 일단 팝니다. 왜? 오늘 500선 깨질 뻔한 상황을 한번 봤으니까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하거든요. 1154원 50전. 웬일입니까? 지금 8원 이상 오르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장중에요. 1159원 넘어가면서 1160원 갈 뻔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일종 흐름을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59원 이렇게 갈 뻔했습니다. 9시 40분 구간 정도에서. 근데 1160원 뚫리지는 않았었고 지금 상승폭이 약간은 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8원 정도는 오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한번 열어보죠. 아까 원달러 환율 차트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자, 어제 15원 정도 급등하면서 중가상 요 4월의 최고점을 넘겼었죠. 어제 마감가가 1145원 70전이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또 갭업 출발하면서 1159원 40전까지 갔습니다. 오늘도 또 두 자릿수 이상 오를 뻔했지만 상승폭은 약간 진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의 이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가 얼마까지 더 추가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특별히 NH 그 농협 선물 쪽에 이진우 한시장 센터장님 정말 전문가신데 내로라 하는요. 그분께 여쭤보니까 한 달 안에 이런 속도라면은 사실 환율은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이미 위쪽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FMC 회의 이후에 원달러 환율 급등 많이 들으셨죠? 어제가 연중 최고치였는데요. 아마 1180원대 중반까지는 한 달 정도 이내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 한 5월 달 정도 원달러의 어떤 고점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작년 고점까지 연중 최고치는 지금 이미 이고요. 작년 최고점까지 한 달 정도 내에 볼 것 같은 그런 코스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말씀을 좀 공유하자면요. 지금 어떤 큰 FMC 회의 이후에 이분은 개인적으로 버냉키 의장의 어떤 그런 출구 전략 시사 발언에 좀 섭섭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큰 판이 변했고 이분의 비유는요. 멋졌어요. 항공모함이 방향을 튼다라고 그 정도 큰 그림의 어떤 판도 변화를 얘기하셨습니다. 원달러, 우리 주식, 채권시장, 세계의 판이 모두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연동된 구조를 갖고 있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 주식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 이상의 큰 흐름이 뒤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장 팁. 오늘 전문가들이 오늘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섹터를 또한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 팁을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코스피는 200 주봉선을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깼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차트는 볼 거고, 밸류에이션이 뭐 싸니까 사자, 이런 투자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 유동성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수급이 무엇보다 싼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줬죠. 이런 어떤 흐름이 조금만 이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기관마저 나 이제 못하겠다 하고 정말 포기를 하고 백기를 들 때 그때가 오히려 진 바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마저도 손절매하는 기관 로스컷이 나오는지 언제쯤 나오는지 외국인들 선물 쪽 매매까지 같이 지켜보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130만 원까지 붕괴시킨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역시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이 이제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200 주봉선이라 하면 이 핑크색을 의미하는데요. 1800, 한 80선, 70선, 84포인트 정도를 이번에 아주 강하게 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흐름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삼성전자 잠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30만 원을 붕괴시켰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봉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48%,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48.0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대 최저 비중입니다. 그 얘기는요, 팔 만큼 팔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0%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 48%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팔 만큼 팔은 삼성전자, 그리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코스피. 근데 언제 올라오는 걸까요? 자, 유망 업종은 제가 이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전문가들이 정리해 준 것 다시 한번 제 노트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시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대응법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너무 윗분들은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매매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해서요. 동양증권 계양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오늘 1,800 깰 뻔했습니다. 코스닥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1,780까지도 열어둬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지금 입장에서 방금 전에 200주선도 얘기했었는데 네. 200주선은 저희 시구 그냥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생명선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선이 깬 것만큼 빨리 그 생명선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휩소 장세가 왔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로 올릴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쪽뿐만이 아니고 가끔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전화 오셔가지고 어제 미국 떴는데 우리 왜 빠지냐고. 그렇지만은 미국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여러 가지 이머징 국가들 증시를 봐서 차트 보시면은 저희 나라보다 더 무섭습니다. 특히 홍콩 H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저점이 없을 정도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저점을 다 깼었죠. 그럼 이렇게 이머징 쪽 자금이 아시아 쪽 자금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식으로 볼 때는 금융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맞지 않는 장세, 금융 리스크가 오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지금 PBR 0.5도 안 됩니다. 지금 청산해도 2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과 이성과 맞지 않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여쭤보실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해도 되는 것이냐? 여쭤보실 텐데 저는 확인 후 매매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가 밑으로 열려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좀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같이 여쭤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8단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매매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밑으로 차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추세가 밑으로 열려있을 것 같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추세선 자체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할 때 조금씩 물량은 줄여야 되고요.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복구 방법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전문가들 분들 상의를 하셔야겠지만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물량을 조금씩 반등할 때만 줄이시면서 다시 밑에서 물량을 다시 잡는 방법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다른 종목들로 매매를 해가지고 방법이 또
매매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떤 삼성전자가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선물이 같이 밀어가는 장세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수대 아시다시피 1200포인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삼성전자 빼놓고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큰 하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떤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붙여가지고 계속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 자체도 마이너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좌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크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손을 안 대는 게 아니고요. 손을 조금씩 대시면서 수익률을 계속 커버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과감한 결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 내리긴 늦었습니다. 결단 내리실 거면은 어제 정도 시초가에 좀 내셨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지금 시초가에 손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주식들이 지금 다 우하향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음봉으로 밑으로 세게 나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을 이용한 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단을 못 내리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금융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올 때는 50% 이상은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나마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매매를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1.7%긴 하지만은 종목별로 봤을 땐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보다는 연기금, 투신해서 매매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10시 정도 보시면은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누가 샀는지 종목별 수급 동향에 얘기를 하는데 수급 동향이 다 나옵니다. 10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 오늘 솔리드라는 주식이 투신해서 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아이테스트라는 주식을 연기금에서 11만 주 매수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왜냐면은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를 봤을 때 수급이 안 들어와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아침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오후까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승장일 것 같을 경우는 여러 종목을 같이 순환매수해서 사긴 하지만 지금까지 장세가 어려울 때 같을 경우는 몰리는 종목들에만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전에 매매면 잘한다면은 코스닥장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은 종목별로 더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에서는 연기금, 투신, 기관에서 사는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답이라는 것까지 같이 첨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시장은 지금 비이성적으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잠깐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이성적으로 빠졌지만 일단 지금 이성을 못 차렸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께 참으라고 결국 얘기하시는 거죠? 네. 손절도 늦었고.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투자자분들,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는 편인데 손절을 치자고 전화를 드려도 안 치십니다. 이게 당장 내가 손익 실현을 하기 싫다는 거죠.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고요. 하지만은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유동성 장세, 즉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리님, 그 손절하자고 그래도 권유했던 그 종목명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종목에 속한 종목군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종목 그 투자자분들마다 많이 들고 계시긴 하는데 지금은 저희 화학주는 어제 좀 팔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또 매매하시는 가격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투자한 그 매매 시점이라든지 가격마다 좀 틀릴 수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어제 아침 같은 경우 화학주는 전량 손절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조선주 정도 좀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오늘 현대중공업 보세요. 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지지선이 지금 지지선이 화학주는 예전부터 깨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가 지지선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예. 확실한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예. 시간에 손절을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없지만 다른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화학도 깨졌고 사실 앞에 이미 일부 건설주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올라옵니다만은 네. 추세 확실히 아래쪽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네네. 철강 뭐 현대제철도 신저가 그리고 오늘 조선까지 조선은 또 좀 괜찮다 그랬는데 네. 살아있는 게 뭐죠?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종목은 IT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겠고요. 하지만 장이 더 깨진 것 같은 경우는 IT 자동차,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이 무너진다면 장은 더 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살아난다는 판단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네. 장이 지금 1818 어떻게 보면은 31포인트 빠져 있고 아까는 40포인트 빠졌었고 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셌던 종목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안 셌었던 즉 미리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 올라올 것이냐 그렇죠. 예. 그거 두 가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인 후 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뭐 전문가마다 혹은 투자자마다 생각이 굉장히 틀려요. 네. 근데 5번 매매를 해서 한두 번 정도 맞았다고 그 매매 방법이 맞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시장이 1800포인트를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깰 수도 있고요. 하는데 네. 지지한 다음에 1850, 60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어떤 종목이 살아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도 그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한 1, 2% 좀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예. 확실하게 사야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판단을 지금 못하니까 사실 뭐 강한 사람이 다 더 강할지 약했던 낙폭과대가 또 그때 더 올라올지도 말하기 어렵다. 확인 후 매매 강조하셨고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화학준 손절이 좀 늦은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고 맞습니다. 예. 오늘 조선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날인지요? 일단은 오전에 안 했으면 약간 한 2, 3% 정도 늦긴 늦었습니다. 하지만은 네. 한 5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다시 네. 사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라고 하셨고 반등 시 줄일 수 있는 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조선주 약간 손절하셨다면 발 빠르신 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늦진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르고 다시 사면 되니까요.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성 있게 조언 주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계양지점 박현상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800 지지에 한 표. 자, 앞서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공유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마지막 제 노트 공유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박현상 대리님하고도 약간 겹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데 유망한 종목, 유망한 섹터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네, 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을 텐데 IT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박현상 대리님이 이제 IT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IT 가운데서도 반도체 그리고 OLED 이쪽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셨고 오늘 또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 스마트폰 관련된 이쪽 부품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LED 유망하다. 어제 전화 연결하셨던 분 두 종목 압축, 10개 중에서 두 종목 압축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LED 루멘스였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주도주 가장 견주한 것이 자동차라는 것에 이견을 달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ETF 하고 싶으신 분들도 참으십시오. 반등 나오면 그때 소폭 사고요. 보험주는 금리 상승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대안이라고 많이 들썩였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되는 쪽으로만 압축 매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 조금 안쪽이긴 한데 이번 주 마감가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나아질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우울한 금요일이지만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위해서 과감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 필요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